안녕하세요. 게라지의 유빈입니다. 저희 글라즈폼 세차용품 중에 이 타르 스티커 리무버가 새로 나와서 오늘 간단하게 영상으로 시연해보려고 해요. 이게 주차 위반 딱지 같이 잘 안 떼어진 스티커 자국은 물론이고 이제 차를 운행하다 보면 타르 자국이 많이 피어서 차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타르도 잘 지워지고 그럼 기름때까지 잘 지워진다고 해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다 시연해볼게요. 오늘 저희 리프트에 붙은 이 자국을 지워보려고 하는데요. 뿌려주고 5초 정도 후에 저희가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 극세사 타올로 문질러 줄 거예요. 한번 뿌려볼게요. 스티커가 제거되고 끈끈이만 남았던 부분은 이거 뿌리고 마른 헝겊으로 닦았을 때 너무 깨끗하게 떨어지는데 이게 비닐 두꺼운 테이프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아있어서 이걸 뿌린 상태로 플라스틱 헤라로 살짝 긁어볼게요. 끈끈이만 있었던 부분은 마른 헝겊이랑 이 스티커 스프레이로만 제거가 됐고 진짜 남아있던 비닐 같은 스티커 부분도 플라스틱 헤라로 잘 사라져서 끈끈이 없이 진짜 매끈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기름때를 한번 닦아볼게요. 이번에는 이 기름 얼룩때를 한번 지워볼게요. 짱이다. 지금 위아래 차이가 진짜 선명히 보이는데 제가 맨날 파트클리너나 PB1으로 닦아도 잘 안 닦였던 때거든요. 근데 진짜 깨끗하게 잘 닦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묻은 타르 제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타르 지금 보이시죠? 이걸 한번 닦아볼게요. 이거지. 여러분 이거 진짜 닦이는 거 저도 진짜 타르가 닦일 줄 몰랐거든요. 너무 잘 닦이고 이게 누구 차냐면요. 찍어주고 계신 저희 선영PD님 차인데 제가 다 닦아드리진 못했지만 이렇게 잘 닦이니까 선영PD님 집에 가시기 전에 하나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닦아오세요. 이건 노보스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게라지의 유빈입니다. 우리 유빈이는 링컨 브랜드를 잘 아나? 포드 계열인 것만. 포드 계열인 것만? 네. 이 차는 우리가 예전에 동작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막걸리랑 막 사다가 막 이렇게 막 고사도 지내고 출고해가지고, 그리고 막 속초 갔다 오면서 그때 무슨 뭐 카타민 막 테스트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던 리뷰였는데 그때는 내가 리뷰를 지금은 거의 리뷰의 정점에 서서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1등 리뷰어를 떠나서 전 세계 탑 리뷰어로 내가 등극했기 때문에 지금 리뷰가 춘철 살인의 리뷰가 들으면 지금 그때는 내가 막 억지로 막 했는데 지금은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알아. 근데 이 차는 9천만 원, 9,100만 원인가 뭐 하는데 어쨌든 9천만 원이고 가솔린 6기통, 400마력. 수치만 놓고 보고 가격이나 덩치나 링컨 브랜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드 링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미국에서는 링컨, 뭐 캐딜락, 다치, 올즈모빌 등등에서 고급 브랜드. 네. 그 영화도 있어. 링컨 카를 타는 변호사. 아 그래요? 변호사가 아니라 개 깡패색. 링컨은 미국에서 되게 관심도나 고급 브랜드로 인정받는 브랜드고 차 좋아. 되게 좋은 차고. 제원만 놓고 봤을 때 6기통 가솔린에 400마력이면 뭐 게임 끝난 거지. 뭐 토크 50대 넘으니까. 그리고 안쪽 이쪽에서 보면 이 차가 토크가 높고 마력이 높은 건 터보의 부스팅에 대한 터보의 풍량을 되게 세게 쓴단 말이야. 그리고 엔진도 되게 저중 심화. 나름 뭐 세단에 비해서는 높겠지만 나름 스몰 블럭에 저중 심화돼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왜냐면 여기 휠하우스의 댐퍼의 상단 꼭지에 1번 실린더가 걸려있기 때문에 1, 2, 3번 실린더가 다 안쪽으로 있으니까 엔진도 굉장히 안쪽에 들어가 있고 미국 차들은 대부분 이제 프레임을 올 스틸로 만드는데 이 알루미늄 SUV인데 차값이 이제 1억에 육박하니까 당연히 알루미늄 쓰는데 휠하우스가 다 알루미늄이야. 휠하우스를 다 알루미늄을 쓰고 이제 메인 프레임이나 이런 스트럿바 같은 거는 다 스틸을 썼는데 엔진 쪽에서는 뭐 내가 딱히 뭐 말할 건 없고 출력의 분포도라든가 토크 밴드도 토크 곡선도 그렇고 되게 훌륭한 엔진이야. 그리고 이 엔진이 이미 뭐 포드 F150부터 여러 차종에 들어가서
검증을 받은 엔진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공용되는 미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은 의심할 부분이 없고, 그럼 사람들이 그거야. 9천만 원으로 보면 GV80 옵션 좀 넣으면 9천만 원이거든? 6기통이? X5는 사실 9천만 원에 사긴 어려워. 네. 할인 이빠이 받아야 가능한 거고. 폭스바겐 투아렉도 쓸만한 거 사면 9천이 넘어요. 그 다음에 Q7도 할인 이빠이 받고 뭐 싸구려 옵션 모델 들어가도 9천만 원대란 말이야. 1억에 육박.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차니까 싸야 된다? 요새 미국 차 안 싸. 그 옛날 생각인 거야. 옛날에 미국 차 어설플 때고, 지금은 미국 차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미국 차는 싸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선입견은 이제 버려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차의 전체 구성이나 옵션이나 시트 배열이나 파워트레인이나 하체 구성을 보면 이 차는 9천만 원은 흔히 젊은 애들이 말하는 해자. 창렬스럽지 않고 해자. 창렬스럽다는 이제 의선형내 브랜드에 말하는 거고, 얘는 굉장히 해자스러운 거니까 그 이유를 내가 옆에 가서 알려줄게. 네. 자, 이 차가 노 사장이 적극적으로 권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뭐 충돌을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차를 타보면 바디나 전체 프레임의 강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고, 또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국 차가 이 바디 프레임이 강한 건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프레임이나 이 메인 프레임, 인사이드 패널의 메인 프레임이나 서브 프레임의, 유빈아 여기 찍어볼래? 이 서브 프레임의 두께가 거의 뭐 장갑차 수준이거든요. 물론 독일 차라든가 이런 좀 괜찮은 차들은 여기를 뭐 알루미늄을 뭐 하네 어쩌네 하는데, X5나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이쪽은 스틸로 구성을 하잖아요. SUV는 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강인한 뼈다구를 갖고 있어요. SUV는 가족과 구성원들이 같이 놀러 가거나 여가를 즐기는 데 타는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가장의 이 무게에서는 튼튼한 차를 선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는 굉장히 튼튼하죠. 근데 과거의 미국 차들은 전자장비라든가 뭐 어설픈 것들이 많아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미국 차를 배제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최근에 미국 차들을 리뷰하면서 바퀴가 굴러갈 때 미국 차들은 강인한 너클함 안에 굉장히 좋은 베어링이 들어가서, 미소 내가 그런 말 했지. 바퀴가 굴러가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게 굴러가는 그런, 그래서 미국이 장거리를 달릴 때 주행거리가 많은 미국의 지형에 맞게끔 이 서브 프레임, 아니 이게 너클함이라든가 허브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내구성 세팅이 들어간다라고 칭찬을 했고, 포드 머스탱이라든가 다른 미국 차를 리뷰할 때 주행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에 뭐가 업그레이드가 됐냐면, 자, 독삼사의 특히나 내가 칭찬하는 카이엔이나 X5는 잘 설계된 메인 프레임의 뼈다구에, 그 아키텍처에 잘 설계된 서스펜션과 바퀴의 움직임과 어떤 동적인, 능동적인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운전자와 이 인차동차가 잘 돼가지고 나와 차가 탁 커넥터, 우리 아바타 이렇게 탁 꽂듯이 탁 꽂아가지고 차의 전체 움직임을 운전자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이 재밌고 차가 되게 뭔가 똑똑하다, 이런 느낌으로 차를 몰아요. 자, 국산 SUV들 뭐 산타페라든가 펠리세이드인가 GV80은 옵션 좋고 조용하고 부드럽긴 한데 차와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렁물렁하고 낭창낭창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배려해서 현대자동차가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반은 맞는 세팅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수입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렇게 물렁물렁한 세팅이 좋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제조사가 너무 단편적인 고객의 니즈만을 생각하는 것과 플러스 아직까지 나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런 중량급의 차들, G90이나 G80이나 제네시스 GV80에서 중량급의 무게를 제어할 수 있는 하체 설계 능력은 아직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국산 SUV를 몰게 되면 옵션 좋고 부드럽긴 한데 뭔가 차와 내가 동떨어진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거는 어떠냐? 일본은 얌스럽기 때문에 차를 타면서 운동 성능이 안 나오는데 뭐라고 하기에는 차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출력이 안 나와서 뭐라고 하기에는 차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옵션이 좀 없어서 이상한 것 같아서 옛날 것 같아 뭐라고 하는데 차가 좀 괜찮은 거 얌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차 자체로만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일본이라는 문화의 그 특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얌스러운 이 니뽕 그런 게 있어. 근데 이 미국 차는 과거까지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나 같은 사람이 리뷰할 때 못 쓰는 차다. 너무 헐렁헐렁하다. 너무 차가 헐겁다. 이거 어떻게 타고 다니냐. 근데 그때는 내가 미국의 문화를 잘 모를 때잖아요. 내가 아이러니하게도 뉴올리언즈 태생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문화를 잘 모르는 이런 아이러니함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 차는 그 허술함이 미국의 땅덩어리에서 먹혔어요. 근데 얘네도 글로벌 정책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차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리뷰했던 머스탱 다음 뭐였지? 랩터. 레인저 랩터. 엄청 칭찬했잖아요. 이 차는 몰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게 되겠냐면 내가 지금 방금 말했던 독일 차나 일본 SUV나 국산 SUV나 얘는 몰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건 아마 100% 공감해요. 차를 딱 운전하고 나가잖아요. 엄청난 쇳덩어리에 내가 앉아있어. 진짜 느껴져요. 내가 엄청난 쇳덩어리에 앉아있다. 내가 이거 절벽에서 떨어져도 잘하면 안 죽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죠. 근데 주행을 하면 이 에어스프링이 엄청 좋아요. 얘네께. 이 미국 애들이 에어스프링을 허투루 안 쓰거든요. 왜냐면 미국 애들이 예전에 그 에어스프링이라든가 그 전자식 가변 댐퍼를 가지고 차체를 능동 제어하는 걸 보시랑 얘네가 1970년대부터 제휴를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의 물류의 그 철도 산업이라든가 그 국방 장비에서도 얘네가 이런 그 현가 장치를 많이 만들어 얘네가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컨티넨탈이라든가 이 에어스프링을 만든 몇몇 회사들이 미국 애들이 지분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되게. 근데 이 댐퍼가 유빈아 찍어지냐? 댐퍼의 굵기가 거의 살벌해요. 그러니까 이 에어스프링하고 댐퍼의 우직함과 덩치나 하드웨어적인 설계하고 위쪽에 차고 조절이라든가 챔버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독일의 웬만한 차들보다 훨씬 튼튼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휠하우스가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이쪽에서 전달되는 얘가 지금 너클함이 스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달되는 진동 파동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 애들이 원래 휠하우스를 알루미늄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휠하우스는 알루미늄을 썼어요. 그리고 위에도 에어스프링의 댐퍼 위에 마운트 설계도 좋은 재질로 돼 있고 에어스프링도 되게 좋은 게 들어가 있고 댐퍼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틸이 꽂아져 있는 상단부의 어퍼함도 알루미늄의 캐스터 각도를 이빠이 꺾어준 거죠. 이렇게 앉아있고 이게 수평이에요. 이렇게 꺾어 있다는 건 장거리 항속을 할 때 직진 안전성을 도모하는 건데 내가 머스탱이나 레인저 랩터에서 칭찬한 게 얘예요. 보통 독일 애들 중에 승차감을 좋게 하려는 애들은 얘를 이제 알루미늄을 쓰게 되는데 얘는 이걸 스틸을 써서 강하게 바퀴를 잡아주고 이쪽에 텐션 스티러담이 바퀴를 틀었을 때 강하게 텐션을 받는 곳이니까 얘는 알루미늄을 써요. 되게 두껍죠. BMW는 스틸에다가 복합 소재를 섞어가지고 만드는데 걔네는 100% 스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알루미늄 합금은 아니거든. 근데 얘네는 이 자체가 알루미늄 합금이고 강인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스티어링함은 알루미늄 때깔이긴 하지만 얘는 스틸이에요. 스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틸에 얘 너클함을 스틸로 만들어서 여기에 좋은 베어링을 딱 넣게 되면 굴러갈 때 기차에 앉아 있는데 이 덜커덩 하는 그게 없이 강인한 쇳덩어리 위에서 바퀴만 싹 도는 느낌이 나요. 근데 그 느낌을 주려면 얘하고 얘를 알루미늄을 쓰게 되면 그 느낌을 못 줘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스틸을 쓰면서도 좋은 승차감을 갖고 가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보면 그 특유의 부드럽게 싹 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일 때 잔진동이나 진동 펄스가 오는 거를 알루미늄 합금의 너클함, 텐션 스티러담, 에어스프링, 그 다음에 휠하우스의 알루미늄을 가지고 좋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얘는 서스펜션의 구성은 X5랑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륜 바퀴에서 오는 운동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근데 X5처럼 민감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왜? 얘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현가 질량에서는 X5를 못 따라가죠. 근데 얘의 장점은 아우디의 Q7하고 벤츠 GLE하고 X5를 싹 교묘하게 섞어놓은 그 느낌을 줘요. 그리고 가장 무겁게 가장 안전하게 나갑니다. 직발에서.
그래서 이 본연의 중량급의 SUV라고 본다라고 하면 나는 이 차의 가격이 9천만 원은 다시 한번 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할인이 필요 없는 금액이에요. 얘는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구성의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뒷바퀴는 더 잘 돼 있거든요. 뒷바퀴로 가겠습니다. 자, 뒷바퀴는 서스펜션의 구성이 인테그랄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일단은 이 두께, 부피 그러니까 이게 알루미늄의 두께가 남다릅니다. 보통은 이제 얇게 하는데 여기에 진동이 위로 가서 차체로 갈 수 있으니까 이 댐퍼의 마운트를 엄청 두꺼운 재질의 알루미늄. 그러니까 얘가 진동 감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커지죠. 이렇게 하면. 뒤에 댐퍼가 웬만한 차 앞에 댐퍼보다 두껍습니다. 그리고 에어스프링은 거의 무슨 김장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깍두기를 담아야 될 정도로 에어스프링이 이만해요. 에어스프링 두께가. 그러니까 뒤에 승차감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저렇게 해놓고 알루미늄의 메인 노함이 제규어라든가 뭐 랜드로버라든가 옛날에 렉서스 LS 9형의 모델 2세대 렉서스 가스는 되태부 같은 BMW F바디의 5시리즈나 7시리즈가 썼던 되태부 같은 알루미늄의 W15의 로우암에 속하는 넓은 그걸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BMW가 지향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티어링, 그러니까 트레일링 암을 위아래를 달았는데 얘가 BMW X5만큼의 운동 성능이 제가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왜 안 나오냐? 요 위에 있는 트레일링 암 위에 거 스틸로 된 거랑 아래쪽에 있는 이 스틸로 돼 있는 트레일링 암이 원래는 여기서 와야 돼. 이렇게 앞쪽에서 말 그대로 트레일 끌어주는 트레일링 암이잖아요. 트레일링 암은 앞쪽에서 뒤로 나가서 뒷바퀴를 업어치기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강하게 뒷바퀴를 딱 끌고 가는데 보통 승차감이나 설계를 쉽게 하려는 제조사들 아우디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대부분 다 트레일링암을 이렇게 옆으로 달아요. 왜? 얘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 자유도라든가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서 저렇게 하면 승차감이나 다각도의 이 휠의 변형 이 바퀴의 각도 변화는 좋을진 몰라도 강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코너를 세게 돌렸을 때 차가 왼쪽으로 세게 싹 돌잖아요? 그러면 우측으로 차가 눌릴 거 아니에요. 눌릴 때 원래는 앞쪽에서 얘를 딱 끌고 가줘야 뒷바퀴가 딱 힘을 받고 쫙 밀어주는데 저렇게 하면 뒷바퀴가 힘을 못 받아요. 뒷바퀴가 이렇게 밖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뒷바퀴가 힘을 세게 못 받으니까 뒤에가 밀리거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X5나 BMW나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차를 갖고 내가 코너를 세게 돌면 우리 엄마도 이렇게 세게 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뒷바퀴의 지오메트리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왜 제조사가 그걸 알면서도 안 하냐? 그렇게 하려면 저기에 있는 암을 이쪽에다 설계하려면 여기 구성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고 여기 구성이 바뀌게 되면 뒷자리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작아져요. 사람들이 BMW 타면서 트렁크가 작다, 뒷자리에 의자가 섰다, 불평불만하는데 걔네가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국산차들 타고 그랜저 같은 거 뒷자리 막 광활하잖아. 트렁크에 막 어른 5명 들어간다잖아. 왜 그러겠어? 서스펜션의 구성이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여기를 작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쉽게 세팅을 하는 대신에 트렁크 공간과 뒷자리를 넓게 뽑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가 X5 같은 운동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회사들은 실내 공간하고 트렁크를 포기하고 여기를 키워요. 그래서 운동 성능이 안 나는데 근데 얘는 어쨌든 앞은 굉장히 운동 성능을 강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스티어링을 감았을 때의 느낌은 BMW나 카이엔 같은 그런 느낌이 나와요. 물론 카이엔은 서스펜션 구성이 반대로 돼 있긴 하지만 세팅을 잘해서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얘는 어쨌든 내가 동작에 있을 때 내가 이걸 민성이를 태우고 속초를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고속에서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칼치기가 안 된다 그래.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겠어? 지금보다 차를 모를 때인데 왜? 그때는 이렇게 이론으로는 설명을 못하고 몸으로 느끼는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내가 몸으로 느꼈을 때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거야.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돼?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스펜션의 구성이. 근데 얘는 승차감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싸다고 날리고 다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엄청나게 무겁게 딱 중심을 잡아주고 내 바퀴가 운전을 하면 내 바퀴가 다 혼자서 놀아요. 혼자서 이렇게. 그 운전을 하고 가면
잘하면 18시간 안 자고 가도 되겠는데? 안 내려도? 화장실만 안 가면 그냥 가도 되겠는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통일됐다. 그러면 거제도에서 저기 진핑역내 그 경계선 백두산까지 얘 안 쉬고 가도 돼요. 안 쉬고 그냥 크루즈 한 150 걸고 만약에 하이웨이가 뚫린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면 몇 킬로 되지? 한 1000 몇 킬로 될 거 아니야. 한 1400킬로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안 되겠다. 자야 되겠다. 특히나 이게 이 뒷바퀴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디스크의 두께라든가 벤틸레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요 할때링크를 스테빌라이저 할때링크를 알루미늄이 로우암에다 묶은 이유가 있어요. 뒤틀렸을 때 얘가 주는 스트레스 파동이 되게 큰데 그거를 여기다 묶으면 싹 다 상쇄가 되고 여기서 가는 잔진동은 에어스프링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코너를 돌 때나 뭐 할 때 바퀴가 좌우가 높낮이가 달라졌을 때 스테빌라이저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파동이 차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코너를 돌 때도 굉장히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보통 우리는 코너를 돌 때 차체가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스테빌라이저의 움직임이 차체에 영향을 줘요. 그런 걸 사람이 느낍니다. 표현을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코너를 돌고 있다라는 걸. 왜? 얘네가 그 느낌을 차체에 주니까. 근데 이 차를 타고 코너를 돌면 못 느껴요. 왜? 여기서 다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코너링이 되게 어색하고 재미가 없어요.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직진하고 있나? 이런 느낌을 줘요. 이게 이 링컨 에비에이터의 장점인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입니다. 밑에 가서 나머지를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제 밑에 와서 이 차가 직진을 할 때나 코너를 돌 때, 직진할 때 좋은 건 아까 위쪽에 얘기했던 어퍼암의 캐스터 각도로 여기, 요 두 개의 킹핀 각도가 거의 뭐 BMW 깜치게 설계가 돼 있죠. 요게 아마도 스포츠성이나 직진 안전성에 맞는 영향을 주고, 얘를 스틸로 쓴 이유는 얘도 이렇게 카브를 걸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BMW를 똑같이 모방했거든요. 댐퍼 포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BMW의 앞에 구성을 굉장히 많이 컨닝을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뒤는 아우디 계열이나 뭐 레인지로버 계열. 그러니까 얘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독삼사나 일본차나 이런 걸 다 섞은 느낌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서스펜션의 설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 설계 저는 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 이 타이로드 엔드가 되게 강하게도 생겼고 그 다음에 각도를 주죠. BMW는 얘네들도 각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러 가지를 모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사뭇 남다르게 나오고, 제일 이 차를 타면서 강인함을 느끼게 되는 건 이 서브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서브 프레임의 두께나 표면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차를. 그래 놓고 고급 SUV를 지향할 수 있게끔 댐퍼나 에어스프링이나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세팅이 들어간 거죠. 강인함과 부드러움과 고급짐과 스포츠성을 다 섞어 놓은 거예요. 이런 세팅들 때문에 이 차는 강인함, 고급짐, 부드러움, 스포츠성을 다 내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민성 PD가 제일 갖고 싶은 차라고 합니다. 그게 리뷰할 때마다 갖고 싶대. 진실이 없어, 영혼이 없어. 그냥 새 차만 보면 다 갖고 싶다는 거, 그냥. 어쨌든 요 미션이 10단 미션으로 GM하고 포드가 같이 쓰는 건데, 얘네들 미션이 엄청난 머슬카에도 들어가는데 중량급의 뭐 에비에이터 위에 내비게이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뭐지? 큰 거? 포드 거? 익스페디션. 익스페디션도 쓰는데 포드 F150 픽업 트럭도 막 쓰고 해서 이 미션이 GM하고 포드가 아주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아마 돈이 엄청 남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차값이 좀 더 쌀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차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 미션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단 미션이 ZF 8단보다는 멍청해요. 그리고 강인함에 대한 세팅은 픽업 트럭이라든가 그런 트럭들은 이제 내부 구성품이 바뀌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미션이 좋은 건 이 미션 오일 쿨링이 되게 커요. 그래서 미션 오일에 대한 열 관리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이 미션의 내구성이 되게 높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미션들은 미션 오일에 대한 열 관리를 그렇게 치밀하게 안 해요. 근데 요게 이렇게 이 열교환기가 크다 보니까 미션 오일 관리가 되게 잘 되는 거죠. 미션 오일을 뜨겁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면 밸브 바디라든가 나머지 여러 가지들의
미션의 내구성을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미션의 내구성이 되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미션도 상당 부분 아래 하단으로 배치되어 있죠. 엔진도 내가 아까 되게 밑으로 저중심화됐다고 했죠. 미션도 상당히 저중심화되어 있고, 물론 뭐 ZF만큼은 아니지만, BMW만큼은 아니지만, 타사 대비 굉장히 미션은 낮게 설치를 했고, 뒤쪽에 걸려있는 트랜스퍼 케이스도 다 알루미늄. 그 다음에 미션과 트랜스퍼 케이스를 잡아주는 요 마운트 설계도 큰 알루미늄. 거기다 중공구법으로 띄워서 부싱으로 아예 띄워서 잡았기 때문에 달리면 차체 따로, 바퀴 따로, 동력계통 따로 움직이는 느낌, 이런 거. 이런 걸로 완전히 절단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체 쪽에 바퀴 쪽 또는 엔진이나 미션에서 올라오는 모든 잔진동들을 운전자가 아예 느낄 수 없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냥 다 절단시켜놨어요. 운전자와 차는 별개다라는 식으로 해서 몰아보면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받고, 이쪽에 유빈이가 찍을 수 있는 뭔가 엔진 마운트도 굉장히 독특하게 돼 있어요.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도 굉장히 독특하게 알루미늄으로 해서 흔히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부싱류의 마운트로 해가지고, 마운트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막 이상하게 되는데, 얘는 넓어서 어쩐지 그 저중심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엔진 블럭을 V를 이렇게 놓고 넙대대하게 이렇게 알루미늄을 뽑은 다음에 90도로 딱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크게 잡아놔가지고 엔진에서 오는 진동을 아예 그냥 절단. 그냥 다 절단시켜놨어요. 그래서 운전해보면 굉장히 독특한 주행 질감을 줍니다.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차를 타면서 느끼지 못했던 고요함, 부드러움이라서 기존의 내연차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고.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하고 뭐 배기 라인을 이렇게 뭐 분리를 시키려고 노력한 점은 되게 좋은데, 여기는 또 뚫려 있네요. 위에는 또 단열 소재가 돼 있고, 여기도 다 뚫려 있고. 이게 미국 차의 매력이죠. 뭔가 허술하게 하는 듯 마는 듯 안 하는 듯 한 듯 그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뭐 국산차 대비 딱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 머플러를 잡아주는 브라켓들 설치는 되게 잘 돼 있어요. 머플러의 잔진동도 차체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고, 근데 여기는 되게 신기하게 1차 촉매에서 이렇게 용접해서 여기 별도의 브라켓이 없잖아요, 마운트가. 그럼 진동이 가는 거 아니냐는데, 얘를 알루미늄 덩어리 미션의 하단에다 묶어버렸어요.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 진동이 어차피 여기 알루미늄에서 상쇄가 돼요. 얘네는 가는 진동이 여기 마운트랑 엔진 마운트로 가게 되니까 여기에 브라켓을 설치해서 진동을 잡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아예 얘를 미션에다 묶어버린 거죠. 어떤 놈이 설계했는지 노사장 같은 놈이 설계한 거죠. 자, 이제 뒤로 오면 이렇게 방대하게 큰 디퍼런셜 케이스. 얘가 이렇게 크고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여기를 이렇게 알루미늄의 하드 포인트로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여기를 두 개를 이렇게 중공구법에 부싱을 하게 되면 얘도 사실 진동이 엄청 나와요. 잔진동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주행할 때 파워트레인에서 바퀴가 굴러갈 때 드라이브 샤프트에서 생기는 진동이 차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샥 미끄러져 가는 느낌이 나는 거고. 자, 뒷바퀴는 유빈이가 이쪽에서 찍어보면 될 거야. 차가 이렇게 바퀴가 움직이면 얘가 지금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유빈아, 그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얘가 눌릴 때 바퀴를 뒤로 위로 올리는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세게 돌 때 오른쪽 눌리는 쪽 바퀴, 하중을 받는 쪽 바퀴, 앞바퀴와 뒷바퀴의 앞뒤 트레드, 앞뒤의 휠 베이스를 길게 해서 운동성을 지향하려고 만든 건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그럴 거면 얘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얘를 잡았으면 거기에 엄청나게 일조를 할 텐데, 어쨌든 이 인테그랄 방식은 과거에 WC4에서 멀티링크로 넘어가기 전에 제조사들이 나름 머리를 써서 만든, 구조적으로 만든 좋은 댐퍼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구성이기 때문에 랜드로버에서는 얘가 또 빛을 발했고, 제규어나 렉서스 2, 3세대에서는 그렇게 큰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구성은 이 차에는 잘 어울리고 잘 설계된 거고, 서브 프레임의 두께를 봐봐. 거의 뭐 이 정도면 장갑차의 수준이라고 봐도 될 만한 서브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하체를 잡아주고 있고, 여기에 또 보강대까지도 엄청나게 튼튼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댐퍼가 굉장히 두껍고 실하다고 했는데 최하단까지 내려왔잖아. 댐퍼를
저 위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밑단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차체의 제일 아랫부분에 댐퍼가 설치되어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댐퍼의 길이를 두껍고 길게 해서 풍부한 쇼바감을 주기 위한 설계인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유빈이 어떻게 오늘 나의 설명이 좀 남다르지 않았냐? 유익했어요. 유익했어? 네. 네가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 대표님은 마음에 드는 차는 리뷰하시기 전부터 좀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 네. 나 티 났어? 완전. 완전 티 났어? 그래서 아니 이건 민성 PD님도 아까 밥 먹으러 갈 때 타고 계속 좋다고 연발하셔가지고. 민성이는 내가 좋다 그러면 덩달아 좋다 그래. 아니에요. 쟤는 약간 묻어가는 스타일이야. 무덤이에요? 근데 마니아층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링컨은 그치. 대표님 말씀처럼 패밀리카로도 자리매김하기 좋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리뷰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게 뭐냐면 SUV 고를 때 뚝삼사는 좀 이제 질렸어. GV80을 타려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선택할 게 없대. 근데 나도 그런 분들한테 선뜻 그게 아니면 뭐 살 게 없네는데 이런 좋은 대안이 있었다는 거지. 이거를 내가 잊고 있었어. 왜냐면 리뷰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내가 너무 달리는 거에 치중해서 실제 이 본연의 이 차의 매력을 시청자들한테 알려주지 못하고 승차감은 좋은데 부드러운데 에어스프링이 좋아서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에어스프링이 좋다. 근데 운동 성능이 너무 안 나온다. 근데 사실 이 차를 타고 운동 성능을 논할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는 온리 모든 리뷰가 스포츠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차의 장점을 정확하게 안내를 못한 거죠. 이번 리뷰를 통해서 이 차는 독삼사랑은 경쟁을 해서 하드웨어적인 구성에서는 얘가 더 훨씬 좋은데 전체 세팅이나 이런 거에서는 독삼사한테 밀릴 수 있는데 GV80보다는 월등히 좋은 건 나는 말하고 싶은데 AS나 유지 비용은 좋지 않을 거야. 링컨이 AS가 결코 좋은 브랜드는 아니니까. 근데 그게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지. AS 유지 보수인데 차만 놓고 보면 이 차는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까운 전시회, 특히 여기 우리한테 협찬에 영혼을 털어서 협찬을 해주겠다고 제가 다시 한번 장난스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영혼을 털어서 협찬할 필요 없습니다. 현금 여러분들 가까운 전시회, 특히 여기 가서 반드시 차를 시승을 해보시고 노 사장이 말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이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차의 가치 대비. 저는 GV80이나 Q7 투아렉하고 정면 승부를 했을 때 얘가 뒤처지는 부분은 없다. 의자가 엄청 좋거든요. 이 차는 한번 좀 꼭 시승을 해보시고 구매 리스트에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바쁜 와중에 유빈이 정비사 자격증 합격했다는 소리가 돌던데. 그런 건 아니고. 정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을 땄어요. 아니 안 땄다고요. 땄어. 그 정도면 따야지. 못 따면 문제 있는 거지. 정비사 자격증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빈이 함부로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유빈이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둘, 셋, 프락셀 하겠습니다.